이번에는 실전모의고사 2회 문제입니다. 다음 상법상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허용되지 아니한 것은 1번 항공기 기체보험에서 틀린 거 얘기하는 거죠. 고점 위반 시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항공기 기체보험은 개인보험 아니죠. 그러면 불이익학계에도 유효하죠. 해지권 행사 기간 2년으로 규정했어요. 2년. 이거는 뭐 항공기 기체보험뿐만 아니라 어쨌든 유리하잖아요. 3년을 2년을 줄여줬으니까 허용된 거고. 자살은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계약체에서 자살할 의도가 명백했던 피보험자가 자살한 때에는 혈액 발생 2년이 경과해서 자살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생명의 약관조항. 이거는 자살은 고의사고 같은 경우에 계약 체결할 때부터 자살 의도가 명백했어요. 그래서 혈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도 이거 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규정됐다면 이거는 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원래 있던 그 규정대로 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세 번째. 단체가 사망보험 체결할 당시에 피보험자인 15세 미만의 자가 단체보험을 구성해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사망보험 발생 시점에서 15세를 넘어선 경우에는 당해보험계약을 유효.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15세 미만이 계약 체결 당시거든요. 사망보험 가입했다가 나중에 15세 넘어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명확하게 틀렸어요. 네 번째, 보험조건 멸실 현장 훼손으로 인해서 증권의 재급을 청구할 때 증권약성비용 보험자가 주겠다. 이건 뭐 유리한 거니까 유효하겠죠. 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험사고 기간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옳지가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이미 발생했으면 무효. 맞죠? 무효 맞는데 보험계약 체결 당사자가 몰랐어요. 이거 무효로 되지 않아요. 소급보험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죠. 몰랐어요. 알았으면 무효인데 이건 맞아요. 2번 보험계약 이전에 대학병원의 양아지 경직 현상에 대한 정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양아지 경직에 대한 장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후장애보험 가입됐으면 후장애보험은 무효죠. 이미 사고 난 거니까. 근데 사망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제 별개의 사고니까 한번 이제 볼게요. 보험계약 체결에 뇌성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 무효 맞죠? 이거 무효 맞아요. 옳지 않은 거니까 맞아 옳은 거예요. 보증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주계약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로 효력이 없다. 주계약이 허위란 얘기예요. 효력이 없어요. 타일랜드 보험계약 성격을 갖는 보증보험은 유효로 해석해야 돼요. 보증보험은 주계약을 따라가는 부종성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부종성. 그래서 주계약이 무효면 보증보험계약도 무효다. 따라서 유효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세 번째가 보증보험계약의 부종성. 부수적이고 종적이다.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 발생한 여부는 주계약 전체 방금 얘기했죠? 대상을 판단해서 맞아요. 그래서 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보험주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옳은 겁니다. 보험주권 멸실 해소할 때 공시채고 절차 밟는 거는 유가증권에만 있죠? 일반증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보증권이 유가증권이 아니니까 유가증권은 해상보험에 있는 거죠. 따라서 틀렸어요. 답이 아니네 그러면. 보험주권이 계약자 의사에 반해서 계약자의 구상금에 관해 담보를 정한 제3자한테 교부됐어. 원래 계약자한테 교부해야 되죠? 그러면 보험주권 교부 의무 위반이 되죠. 그래서 판례에 보면 계약자한테 지급이 안 돼서 계약자가 손해배상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져 진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주권 교부 의무 위반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네요. 이게 답이 되겠네. 틀렸고. 단체보험계약에서 단체 구성 또는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증권을 유족한테 교부하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한테 교부하죠. 틀렸어요. 보험증권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이의가는 보험계약 성립한 날부터 이를 내리지 못한다. 야, 잘못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답이 되겠어요. 객관식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생명보험 증권. 생명보험 증권에는 보험계약 종류가 기재돼야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 보험료 상급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얘기죠. 틀린 거니까 지금. 생명보험증권에 보험수익자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는 족하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 적혀야 돼요. 주민번호 말고 보험수익자 있을 때.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 기재할 때 수익자 기재되죠. 이 보험은 주소 성명만 갖고 안 돼요. 생년월일 기재돼야 알죠. 그래서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인데 주민번호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명보험 증권은 보험기관 증거증권에 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합니다. 상품상 고주의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타인이나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체계를 알고 있는 피분자 고주의무지죠. 당연히. 상법상 고주의무 제도는 수동적 응답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라면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라면 이런 게 그걸 구성하지 않는다.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 하지만 추정한다고 했죠. 추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있다고 그러면 고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동적 응답 의무이기 때문에 수동적 자발적 의무에서 수동적 의무로 간다라는 학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물어보지 않는 사항도 내가 아는 사항이 있으면 고지해야 돼요. 근데 내가 거기 질문 없다고 고지 안 했다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또 그래서 이거는 그것만 물어보면 고지만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이게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 2번이 틀렸어요. 그게 답입니다. 일단. 판례에 의하면 고지의무가 중요한 사실을 스스로 탐지의무는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되나? 판례는 그렇습니다. 탐지의무. 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탐지의무와 고지의무 수상과 동일한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전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이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안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로 뭐 이런 것들이라는 사항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전쟁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번. 전속보험 설계사 보험계약자가 개발 약정한 경우에는 전쟁 위험을 담보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전쟁 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면책한다. 딜은 만든 것 같은데 앞에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권이 없잖아요. 설계사하고. 전속보험 설계사는. 그래서 틀렸고 전쟁 위험 담보를 개별 약정하거나 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추가 아까 개별 약정이 있다고 그랬죠. 전쟁 위험 담보 특약.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거 추가 보험료 내야지. 그럼 당연히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보험기간 중 전쟁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하지 보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죠. 보험자가.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정가 용서권이 되게 틀렸고 대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해서 봉사하는 전선 특혜 이런 거는 전쟁위험 담보 아니다. 그때 얘기했죠. 전시에 준할 정도 해야 된다. 그 야구 경기 졌다고 그 이긴 팀 거 버스 막 이렇게 불낸 거 이런 것들은 전쟁위험 담보 특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험료 지급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에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이대보험 미납한 경우에 2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죠? 해제됩니다. 이때는 별도로 체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체고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타인도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2차적 납입 의무 있다고? 보험자 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지급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지 예고부 최고. 4번이 틀린 모양인데 계속보험 미납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계속보험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할 때는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 이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해지 이전 사고잖아요. 그때는 보험금 지급해야 됩니다.
해지 이유가 봉급 지급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7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 금액을 정하고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돼 있죠? 10일.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이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일부 지급받을 때 30일이라고 그랬죠? 30일. 30일. 이것도 마찬가지 좋다. 30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사고 발생 이후 현저한 변경지가 통지받을 때는 1월 내죠? 1월. 둘 다 지금 현재 다 1번하고 4번이 가고 있고, 파산 선고는 3개월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번입니다. 9번. 계피술은 보험사고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무 위반의 효과는, 아까 의무 위반 효과가 손해방지 의무는 없다고 그랬죠. 상법에는. 약관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상법 규정이 없다. 틀렸죠. 상법이 있다고 그랬죠.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이 의무는 고지마 같은 일종의 간접 의무로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간접 의무 아니라고 그랬죠. 직접 의무 학설이라고 그랬죠. 사고 발생 통지 의무하고 손해방지 의무하고는. 그 다음에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간접 의무가 아니니까. 그러면 9번의 결국은 답이 4번이라는 얘기인데,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늘어난 손해 보상 안 한다고 그랬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이제 보험계약 부활. 해지예고 옳은 거예요. 해지예고 최고약관에서 보험계약 무효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어요. 보험계약 부활 사유는 실효로 인해서 해지된 거 밖에 안 돼요. 고지의무 위반, 통지만 안 됩니다. 우리 전에 강의할 때 그 얘기했죠. 갑자기 술 마시니까 여자친구 옛날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헤어진 사유가 바람 피면 그 여자가 다시 안 만나줄 거라고. 그냥 카톡 전화 안 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이렇게 헤어진 경우, 이런 것들이죠.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거 틀렸어요. 보험자가 보험료 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환급금 날로부터 3년의 부활 청구. 해지환급금이 남아있어야 돼요. 여자친구와 남친과 약간의 감정이 있어야 그것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지. 이미 감정 정리가 끝났어. 해지환급 다 받아버렸어. 못해요. 이거 안 돼. 계약을 불하는 당사자 합의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약관 교부 설명을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종전계약 해지 시점부터 부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 아니지. 부활되기까지는 보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죠. 돈이 해지됐었으니까. 부활할 때까지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죠. 4번이 답변방인데, 보험자는 보험계약 부활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대액의 전부터 일부를 지급할 때 똑같습니다. 신계약제 성격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서 30일 내에 납부 통지해야 돼. 청약 승낙.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이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아까 옥탑방 얘기했죠. 맞죠? 법원은 타인에 대한 보험의 법칙은 민법상 제3조를 위한 계약. 맞죠? 아까 옥탑방이 그 집주인 딸, 주인인 딸. 임차인 임차 건물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동산 및 기계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보험 목적의 소유자로 사업장 종합법을 체결한 경우에 특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를 위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다. 학설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효돼 버리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여기 아까 얘기했죠. 아까는 얻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고로 했으니까 틀렸어요. 11번에 틀린 지문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또 판례의 내용입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목적, 보험계약 목적이 피보험이익이죠. 보험계약 대상인 보험 목적과 구별되고, 이거는 손해보험만 있죠. 인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어요. 사람마다 뭐 너는 잘생겼으니까 5억짜리, 너는 못생겼으니까 1억짜리 안 되잖아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에서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물건에 대한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에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을 갖지 못한다? 우리 양도담보권자 얘기했잖아요. 담보권자는 은행이고 담보 설정자는 그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소유권을 그 은행으로 넘기면서 돈 빌렸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기가 타고 다닌다고 그랬죠. 집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고 있어요. 피보험 이익이 있어요. 갖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3번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기억에 한하지 아니하고 담보이익이라든지 사용수익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니까 옳지 않은 거는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2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 초과보험에 대한 거. 아까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가액이 보험가액 1억인데 보험금액을 뭐 1억 5천이나 2억으로 가입한 거. 현저하게 초과돼야 돼요. 이런 초과 이런 건 안 되고. 옳지 않아 틀린 거. 현저하게 초과된 걸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현저하게 초과되지 않으면 그거 뭐 전부보험이라고 그럽니다. 보험료 감액은 이미 지난 거는 담보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요. 이것도 맞고. 가액은 계약 당시 가액에 한정하겠죠. 당연히 가액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보험가액이 보험기간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 때에 보험료 감액은 소급해서 하면 안 되죠. 이미 다 담보됐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장래에 대해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장래에 대해서밖에 안 된다. 다음 중복보험. 중복보험. 피보험자가 중복돼야 되고 계약자 중복은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인의 보험자가 있어야 되고 보험기간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더라도 일부 중첩되더라도 중복보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거. 보험목적 양도하다가 보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죠. 이쪽도 들고 이쪽도 들고. 하나의 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 자동차 특약이 여러 개 체결되고 보험금의 적용이 피보험자 입은 손해액을 초과한 때는 중복보험의 범위가 적용되어 연대책임진다. 그렇죠. 중복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중복된 보험계약을 통지하는 것. 중복보험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복보험 통지 의무가 유배에도 페널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의무 규정이라고 합니다. 의무 규정.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중복보험이 사기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인의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 한도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이러한 상법 규정은 아까 얘기했죠. 임의 규정이에요. 강요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를 위반 조항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14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손해방지 의무와 방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상책임보험의 방어는 손해방지 의무의 일종이다. 이것도 이제 다른 게 다 만약에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 뭐 이럴 수 있는데 1응 맞을 수 있어요. 1응. 성격은 비슷해요. 그런데 손해배상책임보험하고 방어하고 설명이 틀려. 이거는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이거는 비용의 성격이에요. 결국은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지 않아요. 초과해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어문은 보험금이라기 때문에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틀려요. 1번이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린 거로 보자고요. 이거 1번을. 통설에 의하면 손해방지 의무 직접 의무를 아까 얘기했죠. 배상책임 방어 의무는 배상책임보험 일정이고 맞고 상법의 정합에 손해방지병은 필요 유익한 병을 보상하고 방어병은 성급 청구 가능해요. 필요 유익한 거 지난번 얘기했죠. 불만 끄면 돼요. 불 꼭 꺼야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효한 병 이러면 틀려요. 유효한 병은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만 끄는 신용을 했어. 그래도 돼요. 필요 유익한 병이니까. 손해방지병은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는 비용이 줘도 되지만 보험자가 부담하지만 방어비용은 보험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 한도로 보험자가 부담해요. 결국은 다른 건 다 맞았으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틀린 게 이거 하나네. 15번은
1번이 틀린 지문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의 틀린 거. 하참 얘기하다 보면 틀린 걸 하는 건지 맞는 걸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써놓고 있습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맞죠?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죠. 제3자는. 책임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뭐 이를 청구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맞는 지문이 되겠고,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대응 요건 안 갖춰도 돼요. 그냥 보험금만 지급하면 돼요. 이거 틀렸어요. 2번이 답이 될 것 같네요. 일단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 청구권 대해요. 보험금만 지급하면 자동으로 대해되는 거예요. 대응 요건 필요 없어요. 청구권 대회가 일어난 후에 제3자의 피보험자 변제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세력이 없어요. 피보험자가 청구해서 이제 우리는 보험금을 줬는데 제3자가 피보험자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그때 변제 효과. 돈 준 다음에 했기 때문에 변제 효과가 없어요. 다시 도로 그 사람이 받아가야 돼요.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문제 40번인가 하다가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차액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인데 A보험사에 가입했는데, 판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6억 6천만 원 손해가 났는데, 왜 손해가 났냐? 옆에 있던 공장, 어떤 공장이야? 을이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옮겨 붙었어요. 실화책임. 근데 아까 얘기했던 액티브 가드 과실 100% 다 안 문다고 그랬잖아요. 60% 책임만 네가 물어라. 6억 6천에 60%니까 66에 36, 66에 36 하니까 3억 9,600의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A보험사에서 화재보험을 얼마를 받았냐? 3억 2천만을 받았어요. 아까 그 판례, 이 판례 틀리죠? 이 판례는 다 보험에 들어있는 판례예요. 못 받은 게 얼마예요? 아까는 보험 미부보가 있었어요. 별도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에서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차액세라고 절대서만 볼게요.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9,600이죠. 그런데 우리 차액세를 총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설은 상대설이죠. 소설이고, 피보험자 우선. 절대설은 보험자 우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9,600. 그러면 갑하고 을보험사. 갑은 원래 6억 6천을 받아야 되는데 3억 2천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6억 6천에서 3억 2천을 뺀 3억 4천을 못 받은 거죠. 3억 4천을 받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어요? 3억 9,600에서 남은 게 3억 9,600에서 3억 4천을 떼니까 5,600이 남았죠. 5,600은 을보험사가 갖는 게 차액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인 거죠, 답. 절대설은 피보험자 우선하는 거니까 피보험자가 3억 2천을 줬잖아요. 그럼 3억 2천을 한도로 보험자가 대위권 행사가 되겠죠. 을보험사가 3억 2천을 갖고 여기서는 보험자는 6억 6천에서 3억 2천을 뺀 아니다. 6억 6천이 아니지. 3억 9,600이지. 3억 9,600에서 3억 2천을 뺀 7,600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절대설입니다. 따라서 갑이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건 얼마예요? 3억 4천.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하여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보목적 양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틀린 거. 보목적 양도했더니 양수인은 범죄에 대해 보목적 양도 사실을 직접 통제하게 돼 있어요. 보목적 양도란 보험의 대상의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합병 같은 자동차의 이런 양도가 틀려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는 양도 승계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보목적 양도는. 자동차 보험하고 선박보험은 아니지만 보험목적 양도에 관한 규정도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임의규정이니까 안 해도 돼요. 임의규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강경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 19번에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 설정자 관계에서 양도담보가 설정된 화재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건물을 양도담보 설정한 자, 양도담보 설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집주인. 그 다음에 담보권자는 은행이 되겠죠. 양도담보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피보험이 될 수 없다. 아까 여기 피보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될 수 있어요. 살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내가 타고 있잖아요. 소유권만 바꿨을 뿐이지.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 청구권, 은행은 이 집주인의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심명 행사할 수 있죠. 이러려고 보험 넣은 거잖아요. 19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3번은 틀린 모양인데 양도담보권자가 은행이 청구권에서 추심하는 것은 보험자는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별개의 채권, 은행과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대항할 수 없어요. 은행하고 개인이 몰라도 양도담보권자 은행은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소유자니까 가입할 수 있겠죠. 따라서 19번에는 아까 몇 번이 답이라고 했어요? 참 2번이 답이라고 했어요. 2번. 취득권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19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 면책 사유. 선박 운임 발항 당시 필요한 서류. 이게 뭐라고 가망능력 위반이라고 그러죠? 가망능력 위반할 때는 선박보험은 면책이에요. 적하보험은 부책이에요. 근데 여기 선박이라고 했으니까 면책 맞죠?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아까 이전에 운송보험 할 때는 요 앞만 있었죠. 송화에 또는 수화에 거기다가 배에 이렇게 들어서 항구에 들어주는 용선자가 있었죠. 적하보험 면책이죠. 적하보험에도 운송의 가망능력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망능력 위반은 선박보험은 면책이지만 적하보험 부책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어요. 이런 거 잘 외워야 돼요, 여러분. 보험약관상 소선의 면책 약관이 있다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선의 면책으로 우리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자손 같은 경우에 취급 면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옛날에 5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정액도 있고 정률도 있고 보통 20만 원, 50만 원도 있습니다. 그 이내까지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는 20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선박보험. 선박보험에는 운송보험이나 적하보험 이런 데는 없는데 선박보험에는 선박 외에도 연료, 양식, 속구 이런 게 들어가요. 옆에 그 배, 그 난파선 이렇게 할 때 구명자 같은 속구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양식도 들어가고. 여객은 안 들어가요. 맞아요. 피보험자가 지급한 공동훼손 분담가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아요. 공동훼손 분담가액 또 구조료 분담가액 여기는 분담가액이기 때문에 가액을 한도로 해요. 한도. 근데 특별비용은 밑에 있는 거 약간 그 손해방지 경감비용 같은 그런 성격인데 특별비용은 금액을 한도로 해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 피분자 가지고 손해방지는 구조력 가액이 분담가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렸죠. 3번이 일단 답이 될 것 같고요. 4번 특별비용 금액 한도인데 금액 한도에 보상한다고 했어요. 맞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2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보험위부. 보험위부는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형성권. 뭐 계약이라 승낙 필요 없어요. 적화가 훼손돼서 수선비용과 가격을 초과해야 해당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가 빠졌는데 건져내서 하는 비용이라든지 해적한테 가서 하는 비용이 더 들 거라고 해당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위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위부에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다 무조건적이에요. 일부 보험도 할 수 있어요. 일부 보험은 뭐 안 된다면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금액 가대별로 하는 게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 3번도 맞고 4번이 틀린 모양인데 보험자는 위부로 인해서 보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며 그 취득 시는 위부에 승인할 때가 아니라 통지에서 보험자한테 도달될 때 그때가 위부가 승인될 때입니다. 의사표시가 이제 상대방이 도달될 때. 그다음에 23번. 자기 피해자 직접 청구권. 틀린 겁니다.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가진 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틀렸네요. 전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본수업할 때. 피보험자. 제3자. 여기가 손배 청구권, 보급 청구권, 직접 청구권 있는데, 보험자는 가해자와 사이에 보험계약하는 보험계약상의 항변. 예를 들어 1억짜리 보험 들었다. 보험을 1억밖에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이 2억 달래. 그럼 야, 너 1억밖에 안 들었으니까 1억에 내서 주겠어. 계약상 항변할 수 있고. 또 가해자 피해자의 사고가 보니까 과실이 60대 40%야. 얘가 40% 과실 있어. 100원 달래. 야, 너 보니까 우리 피보험자가 너하고 60%에서 40% 과실이더만 너 40% 물어줄 거야. 과실 항변.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따라서 항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틀렸어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제3자가 배상, 이 직접 청구권이 우선해요. 이 사람이 받기 전에는 못 받아요. 피보험자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가해자한테 야, 너 혹시 보상해 준 거 있어? 피보험자한테 알려야 돼요. 통지해야 돼요. 보상해 줬으면 이중보상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서류 제출 요구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에서 24번은 아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자동차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이 한 거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설명하면 족하죠. 맞고. 보험자가 보험계약 중에 자동차 양도한 때에는 양수에는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권리금을 승인한다고 그랬죠? 또 맞아요.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를 통지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통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0일. 자비법에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4일로 돼 있네. 틀렸어요. 11일입니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보험자동차 그 자동차보험 운행 지배권, 운행자 책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사용 관리하는 기관에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24번은 14일로 되어 있으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5번. 틀린 거. 자동차 보험의 보험자는 관리 중,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차량가액은 절대적 기저사항은 아니에요. 자동차 차량가액은 정하지 않았으면 기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했을 때만 기저하면 돼요. 이게 틀렸습니다. 보험기간 중 자동차 양도한 때는 승낙을, 자동차는 승낙.
저쪽은 동의, 선박은 동의. 승낙 얻은 경우에 한해서 승계하고,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지체 없이 납부 통지 보험자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10일 이내라고 얘기했죠? 25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보증보험에 적용 또는 준용되는 규정이 아닌 거. 상법상 책임보험계약서 피해자 직접청권. 피해자 직접청권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보증보험에 일반 보험하고 틀린 게 그거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얘기했어요? 아까 일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옥탑방 같은 경우에 자기가 돈 물어주고, 계약자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배하지 않는 보험이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험금. 그런데, 보증보험은, 야가 채무자잖아요. 이 사람이 채권자면서 은행이고, 이 사람이 돈 빌리려고 보증보험 든 건데, 자기가 돈을 안 빌려서 돈을 못 갚으면 보험에서, 은행이 보증보험에 돈 받고 보증보험에서 구상하지 않습니까? 민법상 수탁이나 구상권. 근데 자기가 보상을 해줬어요. 보증보험 돈 빌린 거 갚았어요. 그런 게 이제 청구할 수 있냐. 못한다 이거지. 요거는 상법 피해자 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주체문이나 보험자의 구상권 있다고 그랬죠. 물어준 다음에 구상하는 거. 그 다음에 민법상 변제가 대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행보증증권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납세보증증권 이런 것도 있어요. 세무서에서 하는 거. 세무서가 이제 피보험자가 되겠죠. 세금 안 낼까봐 보험 든 거죠. 납세보증증권. 그때는 물어준 다음에, 여기다 물어준 다음에 이쪽으로 청구할 수 있죠. 변제가 되겠고. 또 이행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증이나 주체부자 상계권에서 이행보증보험을 못 갚게 되면 물어준 다음에 구상할 수 있고, 이것도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게 틀린 거예요.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생명보험자 맞죠? 생명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는 자연인. 피보험자는 자연인으로 밖에 안 되죠. 피보험자가. 생명 피보험자가 법인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보험료 내는 사람은 법인도 되죠. 자연인과는 관계없죠. 그래서 이거 보험계약제에 한다시가 틀렸으니까 2번이 틀렸어요. 피보험자는 생존이나 사망에서 보험이 붙여진 자, 자연인만을 의미하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뭐 삼성화재 이럴 수 없잖아요. 삼성화재 사망보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보험에서 보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험 수익자로서 수에 제한이 없어요. 수익자도 마찬가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답이라고요? 요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인보험이라서 옳은 겁니다. 인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상해와 질병이며, 인보험이 상해와 질병만 있어요? 생명보험도 있잖아요. 생명보험. 생명보험 뭐 있습니까? 사망보험, 생존보험, 또는 사망생존보험. 이거죠. 이것도 상해 질병도 맞긴 맞죠. 근데 일부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맞는 게 뭐냐 찾아야 돼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아무튼 좀 틀린 것 같아요. 단체 생명보험의 경우에 구성원이 단체에서 탈퇴하면 개인보험은 전환된다? 전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 계약은 당사자 틀렸어요. 이거 틀렸고 이거 일부 맞았고, 상해보험 계약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보험자의 제3자인 보험자들이 아까 무보험장치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가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더라도 상법 그냥 강요 규정이라고 했죠. 안 하면 확정이 무효라고 했죠. 이거 100% 맞는 내용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1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게 빠져서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거, 보험 수익자의 개입권 행사에 의한 보험계약 부활청 이런 거 상법 조항이 없어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보장성 뭐 일정하다 보험금액 청구권 압류금청 이것도 없어요. 약관에서 달리 배제하고 있지 않냐 계약자 배당 이것도 없습니다. 상법에. 인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 약정에 따라 보험금 연금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연금으로 분할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판례 문제인데 갑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계약 체결했어요. 아마 계약도 자기가 했나 본데? 별도 언급 안 한 거. 아, 근데 자기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을 체결해도, 그렇지, 수익자만 따로 지정하면 되지. 보험계약 당시 갑은 수익자를 단순히 법적 상속인으로 규정했대요. 수익자는.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민법상의 상속인을 얘기하겠죠.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갑은, 배우자 을과,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병이 있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사망 전에는 언제든지 수익자 변경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보험계약자로 수익자 지정 변경권이 있으니까. 갑이 을하고 이혼했네? 수익자 변경 안 했어요. 있던 중에 사망했다면 계약 체결 시 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을과 병을 수익자라고 보험지급 삼을 차례.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 당시에는 둘이 결혼 관계였지만 법적 상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 상속을 하지 않고 을을 지정을 해놨다면 그때는 못 받고 있지만 법적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이혼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저건 틀렸어요. 다만 이게 이제 미성년자니까 친권자로 을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을 본인의 지분까지는 받을 수 없겠죠. 그 갑은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을을 보험사에 특정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각각 을이 동시 사망했어요. 그러면 병만 수익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병이 지금 미성년자니까 둘 다 친권자가 없으니까 지정을 해야 되겠죠. 별도. 그 다음에 갑이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했으나 갑이 보험자 제3자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모르잖아요. 그때는 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보험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이나 배우자로 지정하고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승계인이 지정병 약정이 있지 않으면 승계인을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빠져있으면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3번 보험 수익자 지정 없이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재산을 구성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위한 책임 재산이 된다. 여기서 생명보험에서의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고유재산. 그래서 여기서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했으면 몰라도 일단 3번이 틀렸어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조수익자 사망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수익자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정하기 전에 사고가 나버렸어. 그러면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3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법은 질병보험에 관해서 성질을 질병보험에 대한 겁니다. 질병보험은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법이 인정하는 효과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보험기간 중 당사자가 얘기한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자 감액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있어요. 맞아요.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한 증가, 병상사를 알고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어요? 안날로부터 1개월. 고지의무위반은 안날로 1개월도 있지만 계약처로 3년이 있는데 이거는 계약 후 알리로우니까 1월 내만 있습니다. 운송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운송계약 종료, 운송보험은 최대 선행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운송보험에서는 이 면책사항이 아닙니다. 요거는 해상보험만, 적하보험이라든지 또는 우리 선박보험에서만 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틀렸어요. 3번이.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해서 심화가 훼손돼서 이를 수리한 비용이, 이건 이제 위부된다고 그랬죠? 가격이 예상되나,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바꿔버렸으면 이복권 행사가 불가하겠죠? 3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1번,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세액자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해상보험은 가계보험이 아니죠. 기업보험이죠.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못한다. 틀렸습니다. 1번이. 재보험의 경우 이것도 기업보험이죠. 당사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 지문이고. 보험계약보험은 아까 얘기했죠. 비영리보험인 상호보험이나 공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따라서 3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5번. 판례 문제입니다. 인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계약 체계 시 보험자가 특정 약관 중에 설명을 위반해서 해당 약관이 배제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이 존속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해석을 통해 확정돼야 하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약관의 계약이 편입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보험계약 확정된 보험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합의가 돼야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가부 탈증이 있고 신경계 장애인 정수 척추증과 여러분 파상장애 있습니다. 해당 장애라고 파상장애하고 제일 많은 거 인정이죠. 두 개 중에 하나. 이 사건이나 피보험자의 후장의 지급률은 우측팔 우측 손가락 및 합산 지분율하고 정수척추의 지급률을 구한 다음에 합산해서 산정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개실 2년 후에 자살했어요. 그래서 재사망 특약 보험을 지급했는데 보험회사가 거절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유명한 판례라고 그랬죠. 이 권리남용이 되냐 안 되냐. 판례는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보험 지급 거절했는데 여기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했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판례에서는 왜 그때 네가 청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3번이 답이 되는데 아무튼 뭐 내용으로 봐서는 하여튼 판례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재사망 보험회사가 면책했어요. 면책했는데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기 언론에서 뜬 거죠. 독이랑 유사한 사례가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고 뜬 거예요. 누가 앞에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보험회사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소멸시효에 지났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은 뭐 여기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금감원의 민원적에서 금감원에서 다 구해줬어요.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같이 보지 마라. 우리 고의는 면책인데 그렇지만 2년 후 자살 또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것 경우는 두 개는 보상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면책 조항에 정신질환은 면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같이 적용해버리면 부채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피무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인의 경우에 자살하거나 1급의 장애한 상태를 때 그러지 않아 규정한 약관과 관련해서 이 조항은 고의한 자살 또는 장애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단서에 해당돼서 요건에 해당한 일을 포함시켜서 보험 지급 자유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같이 적용하지 마라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5번은 아까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36번 옳지 않은 거 이거 틀린 거네 이것도.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가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일이라는 것이어야 된다. 전에 여러분 종교단체 뭐라고 하는 종교단체에서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혈하라고 했는데 수혈을 안 해서 죽었다. 그때 그게 면책이냐 아니냐 했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면책 안 했죠. 왜 면책 안 했냐? 그 사람이 경미한 사고했는데 결국은 수혈을 안 해 죽었다면 그게 고의가 더 크겠지만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혈을 해도 살았지 알 수 없어요. 그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보험금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고 지난번에 판례 특강 얘기했죠. 전체적으로 봐서 평가되는 경우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인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자유의사 결정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맞아요.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따라서 손해배상 처분은 보험계약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로 제한돼. 아까 항변한다고 그랬죠. 보험계약의 항변, 과시항변 얘기했죠. 2억인데 1억밖에 안 돼서 1억으로 항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한번.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해야 될 지혜 있는 자가 법령상 타인에게 운전했고 여전히 미숙자인 운전을 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이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난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계약보증계약은 주계약상 채무자가 귀책 사유로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 기존 계약보증금의 납부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주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아까 보증보험계약은. 1번 맞는 내용이고 갑은 A보험회사 자신을 계약자, 피보험자는 사망보험 체결했어요. 자신을 계약자, 을을 피보험자. 그러면 여기서는 타율리한 보험계약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병이 서명했는데 이때 서면 동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시적인 서면 동의만 필요하다. 묵시적 동의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2번이 유효하다고 했어요. 틀렸어요.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3번. 말 매매 대금을 원래 1억짜리인데 3억이라고 뻥쳐가지고 초과보험 계약했어요. 사기란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 상해보험에서 아까 급격하고 우연하고도 외래사고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까 이 판례 여기 나와 있구나. 정신질환의 상해를 면책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결과 포함해서 해석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인가? 그렇지. 38번. 다음 중 보험계약 설명과 틀린 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하는 계약에서는 체결 당시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이 강행복구죠. 무효죠. 이거 무조건 확정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위험의 현저한 증가나 변경 시 통점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 계산점은 객관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지무가 있을 때 안때에 지정돼. 안날로부터 주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중대에서 배우자가 종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본기한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자기 상실한다는 거. 이거는 말만 들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걸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거 일반적인 공통이기 때문에 명시 설명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질문이죠. 틀린 질문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죠. 이런 거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 결과에 발생을 한 경우에는 내적으로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험금 무료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적 사유로 규정된 자살이 아니니까. 다음 이것도 이제 고의하고 저기에 대한 건데 이 판례가 이런 내용이에요. 전에 판례 특강에서 얘기했던 건데
동료들하고 술 마시고 퇴근하는데 집에 데려다 준다고 다 이제 데려다 줬어요. 내렸는데 이 사람이 자꾸 앞에 서가지고 한 잔 더 먹고 가자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되려고 술도 안 먹고 있고 있는데 계속 가다 번뇌대 올라오고 막 이래서 이제 가다가 착 멈추니까 이제 사람이 떨어진 거죠.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그 빨리 모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그게 죽을 정도거나 뇌선성에 빠졌거나 하반신마비 정도까지 될 정도라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딱 멈춘 거는 떨어지면서 더 칠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해는 고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망이나 뭐 죽중장애, 그러니까 뭐 저기 하반신마비 중상해라고 얘기할까? 중상해 이런 것까지는 인식하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이거는 과실로 봐야죠. 따라서 요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요거는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다면 면책해야 되겠죠. 고의사고니까. 그래서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해야죠. 지급. 뇌사인 경우도 지급해야 되고, 상해사고인 경우는 보험금 지급하면 안 되죠. 하지 인지 중증장애도 지급해야 되고, 따라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전공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볼까요? 이번에는 중과실, 고의 중과실로 사고 난 거예요. 학교 안전공제가 비수급권제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A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고의 중과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이 답이네. 학교 안전공제가 비수급권제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A의 책임보험자한테 구상 당연히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대할 수 없다고 틀렸어요. A가 피해자인 B한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학교 안전공제에 뭐 청구할 수 있냐?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고의중과실이니까. 경과실은 몰라도. 또 A 책임보험자가 피해자한테 보상한 다음에 비교선한테 보상한 다음에 학교 안전공제에 이거는 경과실을 주고 중과실을 관해 구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